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62세 박영순 씨. 그녀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3천만 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어떻게 유튜버가 되어 다시 일어섰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박영순 씨는 30년간 몸담았던 초등학교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퇴직이네.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씩 해봐야지.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통장에는 8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촐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손주들이 오면 정성껏 음식을 해주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영순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김민수 검사입니다. 네? 검사님이요.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인 계좌를 보호 조치해야 해요. 일단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두셔야 합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영순 씨에게 검찰이라는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그녀의 개인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오후 영순 씨는 김민수 검사가 시키는 대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죠. 24시간 안에 조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영순 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에서 절대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그럼 제 돈은요? 안타깝지만 이미 현금화되어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는 해드리겠지만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순간 영순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서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인데.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와요?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남들에게 속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너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요. 결국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화를 내기보다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게 더 영순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됐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쩌겠어요. 우리 남은 돈으로 조심해서 쓰면 되죠.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 가는 것도 무서웠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영순아, 요즘에 연락이 없어?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아니야.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갈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더 초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중학생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안 하셨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미안해. 할머니가 요즘 기운이 없어서. 손녀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말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다 사기를 당했어. 영순 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대신 둘러서 말했습니다. 그것조차 창피했으니까요. 에이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반 친구 아빠도 당했대요. 그래? 할머니 요리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다고 했잖아요. 영순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유튜브를 해.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녀의 재촉에 못 이겨 영순 씨는 처음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스마트폰 세워놓고요. 이 빨간 버튼 누르면 촬영돼요. 이게 촬영이 되는 거야. 근데 뭘 찍어? 할머니 요리하는 거요. 오늘 김치찌개 끓이는 거 찍어봐요. 영순 씨는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카메라를 의식하니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요리도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를 넣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을 보려다 스마트폰을 건드려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네. 할머니는 못하겠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다시 찍으면 돼요. 유튜브는 실수해도 편집하면 되거든요. 손녀의 도움으로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60대 할머니의 김치찌개 끓이기였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누가 봐. 일단 올려야 시작이죠. 할머니 제가 우리 반 친구들한테 공유할게요. 첫 영상의 조회수는 23회. 대부분 손녀와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요리 보니까 우리 친할머니 생각나요. 영상 더 올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에 영순 씨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보는구나. 영순 시장에서 촬영하면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손녀가 유튜브 하라고 해서 해보고 있어요. 2번째 영상은 된장찌개 끓이기, 3번째는 김치볶음밥 만들기였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50회, 100회 수준이었지만 영순 씨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녀야 이 썸네일이라는 게 뭐야? 자꾸 만들라고 하는데. 영상 제목 옆에 나오는 그림이요.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휴 그것도 만들어야 해. 그냥 요리만 하면 안 돼. 알고리즘, 구독자, 좋아요, 알림 설정, 모든 용어가 낯설었습니다. 영상 편집은 손녀가 해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원 가야 해서 매번 편집해드리기 힘들어요. 할머니가 직접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편집을?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영순 씨는 동네 도서관 디지털 교육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편집 앱 사용법을 배워볼 거예요. 다들 앱 다운로드 하셨죠? 저기요 이 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같이 물어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영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상 편집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자막도 넣고 배경음악도 깔 수 있었죠. 이게 되네. 내가 이걸 하다니. 어느 날 영순 씨가 올린 시장에서 장보는 법 영상이 조회수 5,000회를 넘었습니다. 여보, 여기 댓글 좀 봐요. 사람들이 당신 영상 좋아해요. 할머니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영상 보면서 위로받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장 가는 법도 몰라요. 이런 영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구독했어요. 영순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6개월이 지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을 때 영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날 영상에서 영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너무 창피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어요. 2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영상을 올리고 영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면 어쩌나 걱정했죠. 할머니,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당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모님께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조회수는 3만 회를 넘었고 구독자는 하루 만에 500명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의 채널 영순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은 구독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순 할머니예요. 오늘은 콩나물국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실수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죠. 어머 파를 너무 많이 넣었네요. 괜찮아요. 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할머니, 생강은 언제 넣어요? 생강은 국물 끓이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넣으면 좋아요. 비린내 잡아주거든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구독자가 늘면서 수익도 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유튜브 수익이 80만 원이래요. 정말요? 그 정도나 돼요. 당신이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요즘 표정도 밝아지고 정말 좋아요. 물론 잃어버린 3천만 원을 다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 용돈도 줄 수 있고 남편이랑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이라는 게 뿌듯해요. 더 큰 변화는 영순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영순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자막을 크게 넣어요. 우리 또래분들은 글씨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시니어 유튜버 모임에 참여하면서 영순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어느 날 영순 씨에게 한 시청자로부터 쪽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40대 주부예요. 저도 작년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1년 넘게 우울증으로 힘들었어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저도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순 씨는 그 쪽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영순 씨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손녀야, 내가 유튜브 하라고 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줬어. 할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저는 그냥 시작만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의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독자 10만 명 달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았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루가 즐거워. 당신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표정도 밝고. 여보, 나이는 숫자일 뿐이래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영순 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시니어 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신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처음엔 그 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배우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 것도 어려웠고 영상 편집은 더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손녀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시니어분들께 조언을 건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당하셨다면 절대 숨기지 마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숨기면 우울감만 깊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 경찰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돈을 잃은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영순 씨도 처음 2달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저는 유튜브였지만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돼요. 봉사활동, 취미생활, 아르바이트, 무엇이든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만 커집니다. 넷째,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썼어요.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해줍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다섯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60대든 70대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영순 씨가 유튜버가 되면서 가족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영상 봤어요. 댓글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지? 손자도 학교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애들이 할머니 영상 봤대요. 할머니 대박이래요. 정말? 할머니가 유명인이 된 거네. 남편은 이제 영순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제가 스탠드 하나 더 가져올까요? 그래요. 그럼 부탁해요. 당신도 이제 제법 촬영팀이 다 됐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브 수익에 대해 영순 씨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6개월은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이었죠. 구독자 2만 명이 넘어서면서 조금씩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잃어버린 3천만 원을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매달 수익이 생긴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잃은 돈을 생각하면 아직 멀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는 게 뿌듯해요. 그리고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자신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교직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지역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 이체하라고 안 해요.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유튜브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씨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5천만 원 사기 당했어요. 1년 넘게 집에만 있었는데 영순 할머니 보고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맙고 대견하네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온라인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니까 위로가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순 씨 보고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아직 뭘 할지 모르겠지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까? 댓글에 누가 된장국 끓이는 법 알려달라고 했지? 아침 식사를 하고 시장에 갑니다. 이제는 장 보는 것도 콘텐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철 재료로 뭐가 좋은지 알아볼게요. 아주머니, 이 배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촬영하세요? 우리 가게도 좀 찍어줘요. 오후에는 요리 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영상을 편집합니다.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어느 주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해준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구독자 15만 명 됐어요. 대박이에요. 다 내 덕분이지. 내가 시작하라고 안 했으면 지금도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전 그냥 시작만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영순 씨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3천만 원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래요. 그래, 우리 손녀. 나이가 많든 적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줬지. 영순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녀가 시니어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62세에 3천만 원을 잃고 절망했던 평범한 할머니예요.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사기 당하신 분들, 그 외 어떤 이유로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포기하면 그건 정말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했지만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돼요. 뭐든 좋아요. 새로운 걸 시작해보세요.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어요.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잃었을 때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화면에는 영순 씨가 손녀, 남편과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의미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그걸 찾았어요.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순 씨의 유튜브 채널 영순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순 할머니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센터 1332 디지털 배움터 무료 교육 www.digitalbeum터.kr 이 이야기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유튜브로 제기한 시니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혹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시니어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